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정 여부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이 끊기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으로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김경환 원장,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일단 방한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장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불리는 이 법안의 문제인데요.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할지, 또 혹은 논의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좀 얻을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부통령들이 방한하시면은 주로 비무장지대 또 미군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이제 이런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경우에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더 핵심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깜짝 선물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과정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뭐 획기적인 거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게 우리나라에 찾아오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고 아베 신조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했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하루 딱 오늘 당일치기 일정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냥 우려 정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우리는 IRA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논의를 좀 하고 해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이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렵겠죠. 잘 아시겠지만도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의전 서열이 2위고 상원의장이고 부통령이고,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대화는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깊이 그런 어떤 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11월 8일이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되는데, 이 중간 선거가 지금 이 바이든이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정책들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이 반도체법과 과학법 요거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인플레 감축법, 이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바이든 지지율이 38%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44%까지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지난 반도체법하고 이 IR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해외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라. 사실 미국의 바이든 정책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유럽도 해결한다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뭐 어차피 한덕수 총리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통령이랑 만나서 뭐 더 진전된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뒤통수를 맞는 격이지만 이 사실 이 문제 상하원을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시행된 법안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대표적인 사안인데 네. 물론 뭐 48초라고는 합니다만 짧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각종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위 관료들한테 이 문제를 어필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해리스 부통령이 왔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에도 이 의제는 이제 테이블에 올리겠지만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부통령이 뭐 흔쾌히 명쾌한 답변을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고위 관료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뭐 우리 한국의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결책을 찾겠다라는 언급을 보면 네. 뭐 위에 있는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불만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정답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최악으로 이제 시행령 고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어필했으면 좋았지만 지금 차 선택을 이제 꼽는다면 현대차가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만 네. 조금 유예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아마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뭐 지금 당장 해법은 안 나오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 당연한 수순인데 이걸 푸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러나 미국 측 이런 이제 걸 수용해 주는 대신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 있는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패키지로 해서 네네. 당장 동맹국들의 경우에는 이게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 이 전기차를 팔고 있는 동맹국가 일괄 패키지로 합의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내밀 청구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더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장 되기 좀 어렵다는 거는 뭐 중간 선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미국 민심을 좀 잡으려면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럼 11월이 지나서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실 그러면은 완전히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보조금 없이도 판매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법 시행 이전에 계약했던 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 옛날 그 종전 규정을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연간 20만 대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전기차 내에서 미국 내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아마 이전 이제 대기 출고 물량의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아마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차별 대우 받지 않을 텐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법 시행이 끝나고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에 끝나고 예.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아마 타이밍의 문제일 뿐 내년부터 시작돼서 2025년 상반기 정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 완공을 아무리 앞당긴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유예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근데 또 아쉬운 게 또 뭐냐면 지금 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7,500달러, 1,00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 차종에 네. 현대차는 5개 차종 가운데 한 개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하는데 중국과 한국이 타겟이 돼버린 셈이고 그리고 일본은 그나마 빠져 있긴 하지만 네네.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뭐 폭스바겐과 같은 큰 업체가 빠져 있지만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광석화처럼 하원 상원을 통과하고 법안이 그렇죠.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로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어떤 동맹국들이 조금 시행령 이제 개정을 통해서 네. 조금은 이제 어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중간 선거 끝나면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협상의 여지가 아마 연말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빨라야 내년에 본격적인 미국 내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빨라도 내년이다. 라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 정치적 선거 상황도 이제 좀, 일정도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이 어쨌든 중국을 겨냥한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제조업, 전기차 관련 제조업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미국 제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법안이요? 그렇죠. 이 법만으로 이 본다면은 법만으로 봤을 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관련되는 조건들이 중국산 빼고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적용이 되죠, 내년부터 적용이 네. 되죠. 그렇다면 그런 많은 예산까지 첨부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효과가 정말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깊이 개입을 해서 파급 영향도 분석하고 네. 또 미국의 CRS라고 의회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미국 내에서 조립하면은 어쨌든 7,500달러의 절반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 아주 명쾌하게 보이지만은 내년 되면은 시행령상 또 시행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이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앞에서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방국들의 입장도 조금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그동안에 생각해온 어떤 전략적 목적에 맞게 네. 이 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아마 내년부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 2025년에 지금 조지아 신공장이 가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앞당긴다 뭐 이런 건 없으니까 2025년으로 만약에 못을 박는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2025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생산해서 팔고 있는 수량을 조지아주에서 이미 다 소화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 전에 예. 이제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을 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조지아나 엘라베마 주에 이제 현대기아차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뿐이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차도 생산을 하겠다는 건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2025년서부터 아마 이제 전기차 생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거 전에 바이든이 2조 달러의 경제 부양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같은 당인 민주당의 이제 상원 의원 한 명이 이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의 세제 인하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량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오히려 인플레를 높이는 그런 이 법안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발등이 소위 말해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발등이 찍힌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조지아주에서 2025년도에 생산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가능하면 빨리 당기려고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현대차가. 네. 다만 이제 이 현대차가 이걸 당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제 당겨서 생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부품 업체들도 또 같이 맞물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천 소장님, 사실 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왜 일이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미리 좀 로비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미 다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늦은 얘기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외교부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고용했던 로비스트 5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간파를 못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뭐 때늦은 아니 돈 들이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외교부의 그 해명을 보게 되면 로펌 5곳을 고용한 건 맞지만 2곳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활용하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고용을 했고 나머지도 이제 미국 의회 로비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로비스트는 대외비여서 이제 공공연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큰 이제 뭐 사건 하면 뭐 린다 킴이라는 무기 로비스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전 세계 경제 대국 미국이 통상 질서를 거의 이제 리더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미 의회를 주시하고 인적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외교라는 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의 지속성이 굉장히 유지되는 몇 안 되는 관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딱 끊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의항을 못한 거. 그리고 2가지가 더 안타까운 게 예. 법안이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대선 시절부터 이제 공약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약간 수정은 됐지만 이런 법안 수정 과정에서 이제 2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의선 의장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리고 이제 수조 달러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시도 이제 우리는 선물 보따리 주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뭐 요구한 것도 별로 없고요. 박수만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미국의 이제 3인자, 정계 3인자인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방문했는데 네. 홀대 논란 속에 정말로 이런 이제조차 꺼내지도 않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황망할 따름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정말로 이제 한 놈만 때린다. 그렇죠. 대중국 상들에서 뭐 강도 높은 관세 정책 하다가 지치면 제풀에 넘어갔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아니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상하원부터 의회를 동원해서 통과시켜버리고 그리고 동맹을 다자간 동맹을 통해서 이제 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만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FTA 위반입니다, WTO 규정 위반이고요. 아무리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먹히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통상 외교 전문가들이 정말 이제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이라고 해서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다. 건건이 계속 걸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법안에 서명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10%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까지 우리가 가장 앞으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핵심 성장 동력 사업을 자국 우선주의, 미국이 다 만들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일자리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외교 정책 영향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눈치 보기에 좀 급급했다면 미국에 대한 로비도 상당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력, 어떤 로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지금 뭐 아쉬운 현재 부분들이 현재 보여서 상황으로 그렇게 현재 말씀 좀 여쭤보는 상황으로 거거든요. 본다면은 네. 그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는데 우리 외교나 통상 당국이 왜 선제 내용은 좀, 몰랐을까, 네, 왜 못했다라는. 몰랐을까라는 데 대해서 예. 뭐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는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진행이 된 거죠. 거기 때문에 이 법은 하여튼 뭐 미국 내에서도 그 입법 절차가 상당히 빨랐죠. 빨랐고 네. 또 순식간에 비밀주의 하에서 네. 처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그 부분 인정은 해야 될 것 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비 관련해서 또 그 미 로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억을 썼지 않냐라고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지만은 예. 23억 하면은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에요. 예산도 작다. 우리나라가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금액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때 딱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한미 FTA 관련해서 미 의회에 비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썼고 네네.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들 나라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23억 그것만 덜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로비가 일상화된 지역인 나라니까 대미 로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거를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외교력이 낮냐 높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이고 중국이고 간에 그 우리나라를 옆에 꼭 끼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로 이미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외교나 통상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이 건은 정말 아주 골치 아프게 됐는데 예. 이제 한 가지는 앞으로가 우리가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좀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네. 이게 미국은 이 법을 만들 배경에는 어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확실히 견제를 해야 되겠다. 중국 산업 완전히 떨어막아야 되겠다. 중국을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 배제를 안 시키고는 또 이를테면은 미국의 조치가 뭐 미국의 보조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네. 과거의 학습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딱 정했는데 하필이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그 생산 공정이나 또 네. 분업 체계에서 너무나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우리가 네. 중국만큼이나 사실 아프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제 이런 네. 상황인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미 정보 라인뿐만 아니라 네. 대미 로비까지도 같이 좀 좀 정비를 더 해야겠다. 전체적으로 네. 정비를 강화하고. 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전기차 자국에서 미국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서 내년에는 또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 광물 같은 것에 대한 제한도 같이 들어갑니다. 뭐 이제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 거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의 배터리 원재료,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지금 니켈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제2의 요소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어떤 다변화 얘기는 계속 됐는데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들면서 정말 이참에는 좀 뭔가 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참 그 답답한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부품 소재, 꼭 배터리뿐이 아니라 이 네.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이죠. 이 배터리를 크게 이제 나눠 보면은 네 가지 분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예.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이 소재 국산화가 우리는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4%밖에 안 되고 중국은 이제 국산화가 55에서 70%인데 문제는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예를 들어 양극재는 5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음극재가 77.6%를 저희 나온 수입을 하고 있고 분리막이 61.5% 그리고 전해액이 66.3% 이렇게 이제 수입을 이제 하고 중국 없으면 안 있다는 되는 거죠.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품 소재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이 국산화 그다음에 이 자체 생산 비율을 좀 높이자고 하는 것들이 어제 오늘이 얘기하고 지난 20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부품 소재 쪽의 국산화를 지난 20년 동안 추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품 안 돼요, 산업 잘. 반도체 부품 산업에 관련된 국산화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어쨌든 이번에 어렵더라도 이런 이 탈중국화가 좀 가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이 그 우리 그 저희 정인교 교수님이 교수님도, 이제 그 네. WTO라든지 FTA에 대해서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WTO 체제가 지금 상당히 좀 붕괴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화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전에 일어났던 1924년 전이고 2차 세계화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 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 3차 세계화가 이제 소련의 해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에서 시작해가지고 바이든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이 세계화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 주도로 이제 재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숫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 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도에 16.6%였었는데 2008년에 51.2%로 정점을 찍고 2020년 기준에서는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2.1%까지 급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좀 어렵고 지난하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정부와 그다음에 학계와 민간이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중요한 건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른 데서 광물 가져오면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이제 일본의 이제 불화수소 등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어떤 규제가 네. 1차로 예방약이 좀 된 것 같아요. 당시에도 뭐 90% 넘는 이제 의존들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좀 분산할 수 있을지, 분산할 수 있을지에 예, 대해서 나눌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또 기업들이 더 뚫습니다. 근데 물론 단가가 비싸고 순도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물의 특징은 뭐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를 만드는 미국 자동차들도 값싼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워낙에 매장량이 넓고 많고 그렇죠. 저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산 의존도가 80%가 넘는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규정이 바뀌는 규정이 적어도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그리고 조립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 예. 당연히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광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 유망한 곳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바로 이제 캐나다. 뭐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캐나다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게 미국에다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값싸게 이제 중국산을 싸왔다면 이 얘기는 조금은 값이 좀 원가가 좀 더 들더라도 이걸 다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불화수소와 같은 포토 이제 레지스터와 같은 것은 한국에 대해서만 일본이 맞아요. 규제를 했기 규제를 때문에 했죠. 우리는 뭐 다른 나라와 경쟁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다른 데 가서 이제 하면 됐지만 대체 자원을 찾으면 됐지만 이번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북미 전기차 자동차 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다 없기 발등에 때문에 불이 떨어졌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FTA를 체결하면서도 손쉽게 그리고 뭐 이동량 이제 이런 원가를 감안하게 되면 뭐 캐나다나 아니면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유망해서 우리 기업들도 발로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변화는 가능하다. 네. 그러나 원가 부담을 이제 견뎌야 내야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국산 전기차는 지금처럼 매력적이야. 똑같은 가격에서 보조금을 받든 받지 않든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뛰어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만이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역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걸 떠나서 그냥 자국 내에서 뭔가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해라라는 얘기라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공장, 생산 공장을 지금 미국에 건설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뭔가 생산을 해는 비중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됐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과연 거기로 갈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문제라고 뭐, 보기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영향은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품 뭐 전기차 경우에는 이제 부품도 물론 꼭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핵심 광물을 처리하고 거기에도 그냥 뭐 광물 그대로를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배터리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또 여러 이제 공정을 기업들 공정이 거쳐야겠죠. 필요한데 예.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사실 그동안에 한 뭐 10년 넘게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 그동안에 뭐 돈 엄청 쏟아 넣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반짝 이제 좀 뭐 소위 이제 재미를 보려는 이 시점에 지금 또 다른 벼락을 맞은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선물을 또 끼얹는 상황이죠. 상황이 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뭐 미국은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대변했기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이웨이를 하면 뭐 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렵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전기차는 일반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부품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그 줄어드는 게 우리 국내 또 기존에 있는 산업 기반에는 상당히 부담이 또 영향을 주니까요. 되지만은 미국에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 어떤 그게 필요한 뭐 중소기업이라고 네. 그럴까요? 협력업체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뭐 그 현대차가 그 조지아주 조립 공장을 좀 빨리 만들고 뭐 아니면은 뭐 TK 그 낙다운 방식으로라도 좀 빨리 해서 미국 그 IRA 법이 요구하는 현지 조달 업무를 빨리 맞춰야 되지 않냐. 하여튼 현대차가 빨리 일정을 정하면은 관련 기업들은 그렇죠. 최대한 밴더들도 같이 밴더들은 최대한 따라갈 거예요.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수 이제 있으니까. 현대차 일정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조지아 공장권을 미국 그 고인사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미국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안 들어가면은 그 IRA 법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엄청 어려워지는 어렵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국도 약간 우리한테도 좀 일종의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를 주지 않으면은 미국도 약간의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그 국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생산 기지를 미국에 짓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 이제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이 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봤을 때 내연기관차에는 이제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가 들어가고 예. 전기차가 이제 1만 9천 개 정도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의 이제 부품의 3분의 2 수준인데 줄어드네요. 예, 이미. 문제는 이제 그 내연기관의 이 소위 말해서 그 시장이 네. 2030년까지는 웬만하면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은 가중될 거고 지금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업체가 향후 30% 정도가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이미 말이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 환경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전기차는 미국 바이든이 야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부품업체가 또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차든 뭐 이 내연기관 차든지 간에 밸류체인상에 있어가지고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으로 떠나버리네요. 이제 전기차 이제 미국으로 떠나지. 네. 그다음에 내연기관은 지금 시장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고. 있지. 아주 뭐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진 그럼 게 지금 일자리가 또 우리 국내 지금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그래서 미국은 아마 이 일자리의 차원에서라도 네네. 계속 이런 어떤 이 푸시를, 자국산으로 예. 드라이빙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대응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쉽네요. 이미 그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벌써 이 부품 산업업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들이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응이 늦다는 거죠. 늦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품 산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정부하고 학계하고 기업들하고 참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머리를 좀 짜내야 될 시점이 이제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아. 그러면 거기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이런 논리인데 지금 미국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그냥 다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좀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좀 격차를 두거나 이런 어떤 단계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이제 국가, 이제 업체는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 손에 꼽을 정도인데 과연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각국의 어떤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든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과연 각국마다 대부분 자국의 이제 산업 보호 내지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너무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 풀어놨다는 모두에게 겁니다. 다 주고 있잖아요.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 누적으로 하면 미국이 가장 많지만 네. 올해 상반기를 보니까 중국이 또 중국산 전기차가 어디 있어라고 할 텐데 버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상용 버스는 전기버스 뭐 이런 전기 거. 버스는 상용차가 네. 되게 다 중국산이 중국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국산이 오히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이제 역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과연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중국산 이제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에 맞게끔 상호 이제 호혜주의에 맞게끔 예. 우리도 나름대로 자국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개정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뒤늦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앞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대차가 아무리 완성차를 잘 만들고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앞서 부품 회사들이 동반 성장이 되지 않으면 예. 이제 껍데기만 좋은 것일 그렇죠. 뿐이에요. 네. 아무리 이게 산업의 어떤 이 시프트가 이제 빠르게 전이되다 보니까 우리 부품 업체들이 이걸 따라갈 만한 역량이 없는 데다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20% 2% 내외. 보통 이제 자동차 완성차의 경우에는 현대차의 경우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도 한 4%에서 두 자릿수로 오르내리거든요.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이제 부품업체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2%. 너무 낮네요. 1,000원어치 매출을 내서 한 20원 정도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네, 남짓. 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이 그 내연기관 부품 만들기도 힘든데 여기다 R&D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빠르게 사실은 전기차에는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엔진 만들던 부품 회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게요. 어디로 가죠?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R&D 투자를 통해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네. 뒤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좀 IRA를 통해서 더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늦지만 네. 우리도 국제적인 어떤 호혜주의에 맞게끔 마찬가지 보조금주의도 자국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이제 아니면 이제 친환경적 우리가 지금 수소를 좀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소차 비중이 높다든가 아니면 이제 AS의 어떤 비중을 좀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하자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뒤늦지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미국과 우리는 뭐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서 뭐 칩4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뭐 팹4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 IRA 사안과 칩4는 뭐 별개 사안이라서 연관짓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예, 사실 이제 국내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칩4, 뭐 팹4가 이게 어떤 이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뭐 이런 거를 협의체다. 이거를 끌고 가는 뭔 걸로 이렇게들 알고들 있었는데 예. 지금 뭐 회의한 것도 보면은 국장급이고 또 어떤 나라는 또 이제 부국장이 참가를 일종의 하고 뭐 실무자들을 참석하는 예, 정도. 그 그걸 보면은 예. 어쨌든 그 협력을 위한 논의는 되지만은 기존에 다른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널들에 비하면은 월등히 그 급이나 그 역할이 낮은데 네. 국내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그 저기 많이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있었던 어떤 네. 대표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이것도 칩4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하지만은 이걸 이제 전기차하고 엮어서 하기에는 급이가 급이 있다. 너무 다르다. 급이 이 다르다. 부분을 이창양 장관이 지적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IRA는 뭐 시행이 됐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피해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소를 넣었을 때 또 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외양간을 고쳐야 될 시기라면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늦지만 그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인교 교수, 김경한 원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인젝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